안전에 관한 정보라면 그 어떤 것도 낱낱이 찾아내 예방법까지 속 시원히 알려드리는 조우종의 폭풍 검색. 안녕하세요. 서치맨 조우종입니다. 여러분, 고층 건물을 지을 때 반드시 필요한 건설기계 뭘까요? 그렇죠. 바로 타워 크레인입니다. 지금부터 조우종의 폭풍 검색에서는 타워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에서 신호수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조우종의 폭풍 검색 출발합니다. 본격적인 검색에 앞서 먼저 타워 크레인이 어떤 기계인지부터 알아보겠는데요. 타워 크레인은 말 그대로 타워형의 크레인입니다. 이동식 크레인과 다른 점이 있다면 타워 크레인은 고정돼 있다는 점이죠. 이 타워 크레인은 크게 두 가지, T형 타워 크레인과 러핑형인 L형 타워 크레인으로 나눠지는데요. T형 타워 크레인은 우리가 타워 크레인 하면 가장 많이 떠올리는 기본적인 형태죠. 작업 반경에 건물 같은 장애물이 없을 경우에 주로 설치됩니다. 그렇죠, 맞아요. 장애물이 없어야 되죠. 그렇죠, 수평으로. 반대로 L형 타워 크레인은 작업 반경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건물이 들어서 있는 도심에서 작업할 때 어떤 크레인이 적합할까요? 정답입니다. L형 정답이에요. 맞습니다. 우종이형 오케이 정답. 우종이형 정답이에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타워 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안전장치가 필요한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 부딪히는 거.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과 비슷한 내용의 댓글들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먼저 매달 수 있는 최고 무게를 넘어가면 작동을 중지하는 과부하 방지 장치, 그리고 훅이 너무 내려와서 땅에 닿거나 아니면 너무 올라가서 지부에 충돌하는 것을 막기 위한 건상, 권하 방지 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요. 이상 상황에서 급정지를 위한 비상 정지 장치도 중요하겠죠. 또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훅에 걸린 로프가 빠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훅 해지 장치라는 것이 있는데요. 간혹 현장에서 이걸 묶어두는 등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해두고 작업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차 하는 순간 로프가 빠지면서 수백 킬로그램이 넘는 중량물이 나를 덮치는 정말 아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나와 동료를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동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충돌 방지 장치라는 것이 있는데, 바로 2대 이상의 크레인이 어느 한계 이상으로 가까워지면 충돌하지 않도록 정지시키는 장치입니다. 타워 크레인 2대가 서로 충돌하는 상황. 정말 상상도 하기 싫죠. 자, 건설 현장에 없어서는 안 될 기계 타워 크레인의 방호 장치까지 낱낱이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타워 크레인 사고 중에서도 신호 오류로 인해 발생한 사고, 그리고 신호수가 재해를 당한 사고 사례를 살펴보면서 신호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신호 방법까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십 명의 사상자를 냈던 이 사고 모두들 기억하실 텐데요. 2대의 거대한 타워 크레인이 충돌하면서 발생한 사고였는데, 원인은 타워 크레인 운전자와 신호수 간의 소통 오류, 즉 잘못된 신호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던 그런 사고였죠. 사실 어느 현장이건 타워 크레인을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경험이 풍부한 타워 크레인 운전자뿐만 아니라 전담 신호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현장에 신호수가 없는 경우, 또는 있더라도 다른 작업을 겸하거나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아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오전에 바뀌고 오후에 바뀌는 경우도 있고, 충돌 사고가 자주 벌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뭐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못 알아듣는 거죠. 저 역시 뭐라고 욕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제 말을 못 알아듣는 거죠. 네, 지금 이렇게 현장의 말씀만 들어도 신호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데요. 만약 운전자가 신호수의 신호를 잘못 알아듣거나 신호를 보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옮긴다면 적게는 몇백 킬로그램에서 수십 톤까지 나가는 중량물이 무방비로 움직이는, 정말 생각만 해도 위험천만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아찔하죠? 네, 생각만 해도 불안하죠? 이번에는 다른 종류의 사고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신호수가 사고를 당했는데요. 신호를 하다가 어떤 이유에선지 운반 중인 철근에 매달려서 올라가게 됐고 18m 높이에서 추락해서 결국 사망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고죠. 신호수는 타워 크레인 운전자가 잘 볼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위치,
그리고 크레인이 운반하는 중량물과 부딪힐 위험이 없는 안전한 위치에서 신호 업무를 해야 하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고 더는 없어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좀 더 자세하게 타워 크레인의 안전한 작업 방법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먼저 로프를 훅에 걸 때는 훅 해지 장치가 묶여 있거나 탈락돼 있지 않은지 재기능을 할 수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자, 이제부터 신호수의 역할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메모예요, 메모. 자, 일어나세요. 지금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찐이에요, 맞습니다. 타워 크레인 운전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신호는 반드시 신호 업무를 맡은 한 사람이 신호 업무만 전담하셔야 하고요. 반드시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서 신호해야 합니다. 또 물건을 운반할 때는 줄거리가 완전히 끝난 것을 확인한 후에 비스듬하지 않게 수직으로 들어 올리도록 하고요. 바로 이동시키지 말고 일단 땅에서 10에서 20cm 정도 낮게 띄운 상태에서 로프가 2줄이나 3줄로 무게중심이 쏠리지 않게 잘 걸려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후에 이동이 시작되면 이 경로에는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요. 내려놓기 전에도 일단 정지, 주변이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 내려놓도록 해야겠죠. 이러한 신호수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신호 요령뿐 아니라 줄거리 작업 안전과 크레인의 전격 하중, 이동 범위 이렇게 기본적인 안전사항을 정말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옮긴 물건들이 적재될 집안의 조건, 풍압이 타워 크레인에 미치는 영향 등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교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신호는 정해진 방법으로 일정하게 해야 크레인 운전자가 헷갈리지 않겠죠. 제가 원래 별명이 조신호예요. 예, 보여드립니다. 잘 봐요. 자, 첫 번째 요거 갑니다. 요거 뭘까요? 바로 긴급 멈춤 혹은 비상 멈춤이고요. 멈추라는 거죠.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자, 이거 뭘까요? 이거. 맞습니다. 작업 중지. 자, 그 다음에 요거 가겠습니다. 요거 좀 쉽죠? 네, 맞습니다. 이쪽으로 오라는 뜻이죠. 이쪽으로. 자, 마지막 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손을 이렇게 들고 또 손목을 돌립니다. 네, 이거 아시겠어요? 아시는 분 있네? 맞습니다. 이게 남이의 빙글빙글 뭡니까? 그게 아니고 이 동작은 일정한 속도로 들어 올려라 크레인을 라는 뜻입니다.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수신호가 있는데 여러분 한국산업표준 크레인 수신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타워 크레인 사고 사례와 올바른 작업 방법 그리고 안전한 타워 크레인 작업을 위한 필수 인력 신호수와 신호 업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한 조사에 따르면 타워 크레인 운전자들은 작업 중에 평균 3, 4회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눈과 귀가 돼주는 신호수의 역할과 역량이 매우 중요하겠죠. 거대한 크기만큼 그 위험성도 어마어마한 타워 크레인. 한순간도 방심하지 말고 더욱 철저히 안전에 유의해야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안전사고가 모두 없어지는 그날까지 서치맨 조우종의 폭풍 검색은 계속 이어집니다.